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성우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담부증역 영상을 이제 1탄, 2탄, 3탄 이렇게 네. 3개를 올렸어요. 지난 설날 끝나고 정말 상당히 많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부담부증역 질문을 주시면 만나뵀을 때 부담부증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가족들 간의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증여도 있고 부담부증여도 있지만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이제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부담부증여 말고 다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족들 간에도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지 않고 유상으로 이전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네, 부동산 실거래가가 조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거 보시다가 이제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온 게 있으면 저거는 가족간 간에 거래야. 했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만큼 세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그 저가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가 매도는 말 그대로 가족 간에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근데 진짜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몇 가지 지키실 점이 있죠. 네, 그리고 약간 매수자와 매도자의 세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매수자 입장부터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세가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싸게, 그래서 세법에서 싸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3억과 시세의 30%중 작은 금액만큼은 싸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억에서 30%는 4.5억이고 그리고 3억이니까 그중에 작은 금액은 3억, 그래서 12억에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15억이라서 30% 할인할 수 있지만 3억까지밖에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12억 금액으로는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매수자분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시세는 15억인데 내가 12억에 샀으니까 3억은 사실은 이익을 본 거잖아요.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버퍼 안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15억에서 12억으로 거래했지만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매수자는 3억이라는 이득을 취했지만 증여세법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금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 더 다릅니다. 네, 아까는 증여세법의 입장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증여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차이 금액이 달라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는 3억 30% 증여세는 그랬는데 양도소득세는 3억 5% 기준입니다. 네, 아까는 30%라는 큰 차이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5%밖에 안 되니까 네. 차이가 확실히 확 줄었네요. 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 시세의 5%는 7,500만 원이죠. 네. 아까 만약에 12억 그대로 거래했으면 3억 5% 차이로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인정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5% 이상 차이 나는 금액으로 거래를 하셨다면 그건 다 무시하고 시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특수관계자인 분한테 12억에 12억에 거래했다면 그러면 실제로 돈은 12억밖에 안 받았지만 양도 금액을 15억으로 기재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이 거래를 하실지 마실지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매도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9억 초과라도 이제 세금 일부 내겠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가 제일 효과가 크겠죠, 일단. 네, 아무래도 매수하시는 분, 그러니까 증여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30% 하는 큰 버퍼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이대로 했을 경우에 매도하시는 분, 양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버퍼가 작아서 5%밖에 안 되니까요. 어쨌든 양도세를 낼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는 사람이 해야지 중요한 거죠. 네, 만약 양도소득세는 중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금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시세 차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니까 매도를 했으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다. 네. 네. 이 저가 양도는 양도세를 내되 증여세를 안 내겠다라는 입장
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차피 양도자는 주로 부모님이면 부모님 돈이 나가는 거는 어쨌든 좀 더 네. 감소하시는 경향이 자산이 있고, 많으신 분들의 유출은 괜찮지만 받는, 없는 사람들의 네. 유출이 최대한 적도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매매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지급이 돼야 된다는 뜻은 매수자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자금 출처가 돼야 되는 것도 정말 당연한데 실제 돈이 매수자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옮겨가야 되고 이 돈이 다시 매수자 계좌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네, 자금이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또 출처도 정확해야 되는 거죠. 네네. 출처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만 지급했다고 인정은 안 됩니다. 안 되니까요. 매매를 거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금 출처 계획서도 내야 되시는 거니까요. 주택일 경우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들끼리 거래했을 경우에는 더 확실하게 이분들이 정말 거래를 한 게 맞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 소명과 자금 출처와 자금 전달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보증금을 끼고 네, 그러시는 하실 경우도 수도 있죠. 네. 네. 다양한 또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건 또 상황에 맞게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의할 사항이 있죠. 네, 매수자분 입장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 1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 다 15억 주고 사셨을 텐데 본인은 12억 주고 사셨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거. 예, 싸게 사서 좋지만 나중에 취득가액이 낮으니까 나중에 그럼 양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커지겠죠. 네, 다른 분들보다는 시세보다 3억 낮게 거래했으니까 3억의 양도 차익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도 향후에 양도하실 때 양도세에 오히려 크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네, 향후에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시게 되실지도 고려를 해서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15억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네, 시세, 그러니까 15억이라는 그 시세의 기준을 정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해요. 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계속 공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여나 특수관계자들끼리 거래를 하실 경우에 이 사이트를 항상 주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거래가 뜨는데 이게 어떻게 제3자들이 거래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상한 가격대로 준비를 했는데 네, 가격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가 예상했던 그 세금 효과보다 가격이 너무 높게 거래돼서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서 편차도 되게 심하고 이럴 때 네. 어떤 게 정말 우리랑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인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법에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5% 룰을 정형해서 평형이 5% 차이 이내에 있던지 분양가, 전용 면적 이런 것들을 5% 차이 안에 있는 건 비슷한 애로 본다. 이런 네, 기준도 네.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요 시가 15억을 저희가 예시로 든 15억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희가 다음에는 시세에 대해서 한번 세법에서 말하는 네. 시세란 무엇인가, 시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세븐이었습니다. 안녕.